자, 김영철 사원의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관련 자료 다음 같다. 자,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부양가족 현실적으로 생계가치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에 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자, 김영철 본인은 우리 월세액 420만원이 있고 우리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그럼 뭐 특이한 표현은 없고 임대차 내역이 있고 1900이 5500이니까 뭐 문제는 없겠네요. 다음 배우자 김희미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70만원 현금으로 결제했고 소득 없대요.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모두 배우자니까 될 거고, 현금으로 절에 시주한 기부금 200만원 소득 없고 뭐 나이 신경 안 쓰니까 우리 종교단체 기부금 될 거고. 자,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장인 어른의 질병치료비 400만원 신용카드 결제했고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아버지가 이 장인에 대해서 질병치료비 우리 장애 쪽에 가야 되겠네요. 65세 안 넘으셨으니까. 다음 자의 대학교 등록금은 250만원이고 소득 없고, 그럼 대학교 등록금 될 거고, 자의 논술학원비 100만원은 얘는 안 되죠. 22살이잖아. 그리고 학원비는 취약전 아동이 아니면 안 되죠. 자, 그럼 얘는 안 되지만 뭐 카드 결제된 거는 공제될 거고 교육비 공제 안 됐으니까. 자, 그럼 1900, 500인데 신용카드 사용액 2000 중에 장인 치료비 미포함이면 이거 이중 공제되니까 2400이라고 쓰면 되고,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없고 연금저축 본인 거니까 김영철 거니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임대차 내역을 쓰면 되니까 뭐 크게 이번 건 특이한 건 없어요. 자, 그럼 첫 월세주택 임차가 본인 거에 처음 적혀 있으니까 보면 임대인이 여운혁이고 주민등록번호 유형은 아파트고 면적은 85제곱미터 서울 종로구 효자동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2020년 월세액이 420만원이고, 다음 이제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은 70만원이 되는 거고, 어머니의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200만원도 되고, 다음 의료비에서 장인 어른의 의료비 400만원 여기에서 되고, 다음 자의 대학교 등록금 대학생의 250만원 되고, 다음 신용카드 사용액 여기에 장인 치료비 포함해서 2,400만원이 되고, 다음 연금저축이 이번 연금저축에서 국민은행 교육비는 나이 제한 없잖아, 은영씨. 그죠? 소득 금액만 따지면 되니까. 그리고 200만원이고, 내가 글을 늦게 봤어요. 이렇게 하면 자, 우리 있는 거 전부 다 입력이 끝났죠. 그죠?
근데 나중에 우리 시험 보고 나서도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표현하는 게 뭐 문제 내는 사람도 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 애매하게 잘못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잘못이라 오해할 수 있을 만한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난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한테 이야기하셔서 저도 생각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 들면 일단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해서 이의제기 신청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것도 그것 때문에 그 답안지 그 기출문제 2회차의 답안지 보면 여기에 2500도 맞다라고 해서 적혀 있는가 그랬을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위에 따로 적혀 있다고 해서 뭐 표현인데 저는 단순하기 때문에 적혀 있는 대로 하는데 크게 느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일단 인정해 줬으니까. 진짜 특이한 건 얘네들은 어느 급수든 간에 자기들이 틀렸다는 말은 안 해요. 진짜 뭐 또 맞음 아니면 모두 맞음. 자기들 답이 틀린 게 옛날에 세무일급에 있었는데도 다른 것도 맞음이라고 하지 자기께 틀렸다고는 안 하더라고. 자, 다음 이제 624페이지로 가봅시다. 아이고. 자, 그리고 회사는 285번. 자, 이번에는 문제 보니까 사람별로 되어 있죠. 그럼 사람별로 되어 있으면 사실 이런 분위기일 때는 부양가족 탭에서 쓰는 게 편해요. 근데 얘도 부양가족 탭에 대해서 수정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해라 그랬는데 부양가족에 대한 것들을 하라는 거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저 부양가족 탭에서 자 그럼 부양가족 탭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 하라 그랬는데 제시된 자료 이외에 부양가족 소득 금액이 없고 최민호의 세부담 최소화 위에 모든 공제 가능한 공제는 최민호가 받기로 한다. 자 그럼 일단 본인은 뭐 특이사항 없고 아버지도 뭐 소득에 대한 건 없죠. 근데 어머니는 상가 임대 소득 금액이 1200만원 있으시니까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은 안 되시겠네요. 그죠? 그리고 배우자는 뭐 연간 총급여가 1700만원인데 이 중에는 1년 근로소득자로서 받은 총급여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1년 근로소득급 빼버리면 총급여가 얼마가 되죠? 500이죠? 그럼 500만원 총급여 500만원만 있으면 근로소득만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죠. 자 혹시나 해서 실업급여 받는 것도 실업급여는 비과세니까 소득금액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한 번씩 있어요. 실업급여 얼마 받았다 이런 것도 적혀 있고 그러면 전체 1년 근로소득도 다 빼고 실업급여 받다가 회사 갔다 이렇게 그 가족관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업급여 부분은 빼고 회사 다니면서 받은 정규직 근로소득만 가지고 갈 거예요. 자, 그럼 기본문제 대상되고 뭐 자녀는 뭐 학업상 이유로 외국에 생활해도 우리 직계비속은 기본문제가 되죠. 그럼 이제 먼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가서 최민호 씨 선택하고 부양가족 가서 일부러 전부 다 부라고 해놨네. 그럼 본인은 뭐 배우자 있고 특이사항 없고 자 아버지 최종원도 아버지도 특이사항 없으셨고 그러면 60세 이상 경로자 잘 들어와 있고 어머니는 소득금액 때문에 안 되시는 거였고 배우자는 소득금액 문제 없으니까 배우자. 다음 자녀 최신동은 뭐 특이사항 없으니까 20세 이하.
그럼 이제 우리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끝났고, 자 그냥 여기에서 한번 입력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본인의 야간 대학원은 본인 거는 되니까, 자 그럼 우리 교육비가 여기 오른쪽에 본인 클릭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에 500만원이다. 본인 거는 그냥 본인이라고 뜨니까, 자 구세청 자료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다음 자동차 손해보험료, 본인 거의 보험료는 여기 일반 보장성, 근데 노란색이니까 여기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창 뜨는 게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장성 보험 일반의 국세청 라인, 국세청이면 그럼 여기에다가 40만원, 자 그리고 이제 본인 신용카드가 2100만원인데 이 중에는 대중교통 300만원, 교통시장 700만원, 도서공영 사용액 100만원이 포함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 없음. 여기 주석 걸려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 중 도서공영 사용액은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럼 얘는 그 도서공영 공제가 된다는 건데, 본인은 지금 총 급여가 6,600이네요. 한 명만 불렀으니까 자기 거죠. 7천만원 이하니까 그것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쪽에서 지금 산수해 보면 지금 얘네들이 다 포함된 거니까 1,100만원 빼면 1,000만원만 그냥 신용카드죠. 그러면 신용카드에 1,000만원,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에 300만원. 자 다음 전통시장에 700만원. 자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액이니까 도서공연의 신용카드 라인에다가 100만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본인 최민호 씨 거는 끝났고, 자 아버지 최종원은 의료비는 사실 어디서든 클릭해도 사람 선택하니까, 그럼 국세청장에 F2번 눌러서 아버지 최종원, 금액은 1,200만원. 다음 어머니는 직계존속에 교육비 안 되니까 안 되고, 임대상가 화재보험료도 소득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시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자 다음 배우자 신우리는, 자 소득금액 문제없죠. 실업보정용 안경이 50만원 될 거고, 질병치료비가 300만원, 그럼 350만원만큼 배우자 의료비가 되네요. 그럼 배우자 클릭해서 의료비의 아래 칸에다가 배우자 신우리 다 합쳐서 350만원. 자 다음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500만원 있고, 이 중 대중교통 2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이 포함, 직불 선불 현금 영수증 없음. 배우자 거 소득금액 없으니까 되죠. 그럼 300만원 빼면 200만원만 신용카드고, 그리고 대중교통이 200만원, 전통시장이 100만원.
다음 자녀 고등학교 학비가 600만 원이 들어갔죠. 그러면 최신동의 교육비에 600만 원, 그리고 초중고 나중에 시험 답안지들 뭐 이런 거 보면 300 써도 정답, 600 써도 정답, 600이라 적어놓고 300 써도 정답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한도가 300이니까. 근데 사실 뭐 사람들이 외워서 쓴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여기 300 적혀 있어서 300 썼을 거야. 그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여기에서 입력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여기에 반영하라 그랬으면 꼭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야 되죠. 근데 기부금 없었기 때문에 기부금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 기부금 조정에 공제금액 반영 이거 해야지만 들어와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전부 다 여기에 들어왔죠. 마치 우리가 입력한 것처럼 이렇게 잘 들어와 있으면 자, 얘도 끝이네요. 자, 다음 634페이지. 자, 이거 같이 볼게요. 자, 다음은 사원 박기술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소득이 없고 박기술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의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자, 그럼 본인은 6천이고 배우자 총급여 4,200 있어서 기본공제 대상 안 되고, 자, 직계존속 아버지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 있고 직계비속 둘 다 고등학교 초등학생 소득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럼 기본공제 대상이 되겠죠. 그럼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 탭에 부양가족 입력하고 회사 안 바꿨네요. 286번. 아이고, 그럼 얘보다 사원 등록 먼저 가서 박기술 사원의 부양가족 명세 가서 본인은 특이한 점이 없고 3번 배우자는 김배우,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소, 맞아, 배우자는 제가 왜 부라고 안 했을까요? 깜빡했어요. 소득금액 총급여 4,200이니까. 자, 그리고 아버지는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이고, 다음 직계비속은 박 1번, 박 2번, 이렇게 하면 일단 가족들 등록은 끝났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보험료 내역을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본 적 있으신 분도 있죠. 자, 그럼 여기 보험료가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보험료는 계약자 기준이 아니라 피보험자 기준이죠. 자, 피보험자 기준인데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시죠. 그럼 얘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답안지 보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돼 있는데 바보같이 아무도 이제 신청 안 했나 봐. 이거 그냥 보장성이에요. 자, 우스갯소리로 우리 세무일급 수업할 때 다 웃어요. 세무일급에서 아무도 그거 안 했다고. 왜냐면 이 문제 낸 사람이 근로소득자인 적이 없었나 봐. 이거 본 적도 없어 하면서 우리끼리만 웃었어요. 자, 이건 책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에. 모르시는 분들은 뭐 여기에 장애에 적혀 있는데 원래 적혀 있는 글자예요. 그건 보면 보장성이다, 저축성이다, 장애인 보장성이다 종류에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서식이 여러분 장애가 없는데 여러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 여기까지. 얘네들 다 같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안이 잘못됐는데 그럼 얘가 일반이 맞다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안 적히는 거 봤을 땐 아무도 이제 신청 안 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거 이 시험 때에 세무 2급 수업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을 안 하는데 근데 우리 반이 있었으면 제가 뭐라 이야기했을 거예요. 물론 우리 반이 장애인으로 보냈다 그러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겠지만 그리 보내면 안 돼요. 이거 일반 보장성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아이고, 이해가시죠?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이에요. 장애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아니라는 건 우리 반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시험이 인기가 계속 끌고 있거든. 실제 그림 가지고 해서. 그래서 따라 하려고 어설프게 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림도 느낌이 없죠? 흑백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시험지가 칼라예요. 이 그림 그대로 나와요. 이대로 해가지고 다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얘네들이 따라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자, 어떻게든 뭐 되긴 되겠죠. 근데 장애인 전용 아니고 일반인 거고. 그리고 교육비에서 박 1번 고등학교 교육비죠. 근데 교복 구입비가 55만 원 있죠. 그럼 50만 원만 되니까 5만 원 빼서 146만 원만 될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일단 우리 바로바로 하나 쓰면서 갈까요? 까먹을래. 연말정산에 와서 박기술 씨 거. 자, 방금 제가 여기 써라 그랬죠? 여기에 94만 원. 근데 제가 왜 이거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냐면 얘네들이 만약에 일반에 내놓고 장애인에다 여러분 쓰면 틀렸다고 했을 거거든. 그런데 지금 장애인에 넣어놓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자기들이 답 냈었다면 여기 쓰면 여러분 다 틀렸다고 했을 거잖아요. 제가 출정했으면 다 틀렸을 건데. 자, 그리고 방금 교육비에 초중고에 방금 5만 원 빼고 146만 원을 써주고. 자, 다음 기부금 국세청 자료에서 박 1번은 고등학생이에요. 우리 지정 기부금으로 12만 원 했고 안에 또 기부금이 있는데 박기술 본인이 종교단체에 240만 원 했죠. 그러면 이제 기부금에 가서 자, 자기 아들 종교단체 외 당의 기부금에 12만 원,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에 240만 원. 이렇게만 하면 얘는 끝이에요. 그림이 있으니까 뭔가 좀 시원찮게 몇 개만 없죠? 몇 개가 없죠? 근데 AT 시험이 그래요. AT 시험이 그림만 휘황찬란하지 입력할 거는 막상 몇 개 없어요. 자, 다음 이제 645페이지로 가서 645페이지
회사도 287번으로 바꾸시고, (287번) 자, 이번 645페이지에요. 자, 이 2번 문제 또 먼저 여러분들이 이번에 풀어볼게요. 문제 보면 최수지 사원의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라는 거죠. 아래 표시된 부양가족 외에 부양가족 없고 부양가족 소득 금액 없고 지출 내역은 모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된 내역이다. 그럼 본인하고 딸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자, 최수지 사원의 자, 먼저 보험료 보장성 보험이니까 문제 없고, 일단 안 되는 거 되는 거부터 쭉 볼게요. 자, 미용 목적 성형 수술이니까 안 되고, 실업 보정용 안경 구입 50만 원 되고, 그리고 질병 치료 대한 약품 구입한 거 의료비 공제 다 되고, 대학원 등록금 본인이니까 안 되고, 그리고 요가 학원 수업료도 안 되고, 정당 후원금 정치자금 기부 본인이니까 안 되고, 지정기부금 단체 종교단체 아님 외에 기부한 거 36만 원 되고, 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분 뭐 당연히 되고, 공제 가능 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 원, 자녀 건강진단비 결제분. 건강진단비는 의료비니까 이중 공제되는 거니까 포함되어 있으면 신경 쓰지 말고 될 거고. 다음 현금 영수증 25만 원. 요가 학원 수업료 있는데 이거 공제 안 받았으니까 얘는 되겠죠. 자, 다음 최딸기 의료비 뭐 건강진단비 되고 교육비 되고 두 개 빼고 전부 다 되는 거네요. 그럼 첫 번째 보험료에서 보험에서 72만 원. 다음 우린 의료비에 가서 본인 거에 50만 원, 45만 원 합쳐서 95만 원이고. 자, 다음 대학원 등록금 교육비에 본인 대학원 960만 원,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 10만 원에 20만 원, 그리고 종교단체 외 당해 기부금에 36만 원. 다음 신용카드로 가서 우리 대중교통 15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 현금 영수증이 25만 원. 자, 그리고 이제 딸 의료비가 그 밖에 공제 대상에서 90만 원이고, 그리고 교육비에서 어린이집 납입한 게 30만 원이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얘도 끝났죠. 자, 다음 655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288 반도전자, 자,
2020년 6월 1일 입사한 장현성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 입력에 전 근무지 반영한 소득명세, 연금저축,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자, 그럼 아래는 뭐 전 근무지까지 한 거고, 그리고 장현성 씨는 오피스텔 월세 계약했고 월세 소득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다음 3번에 장현성 씨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의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은 없다. 부양가족 없네요. 자, 그럼 먼저 전 근무지 보고 또 입력을 먼저 해볼까요? 전 근무지를. 자, F2번 눌러서 장현성 씨 전 근무지에 주식회사 삼영전자, 사업자 등록번호, 근무기간, 급여, 상여.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우리 4대 보험료. 자, 그리고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을 쓰는 거고. 자, 그럼 전 근무지 입력이 끝났죠? 그럼 이제 본인 정보를 보면, 자,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되고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 저축성 보험은 안 되니까 자동차 보험만 88만 원 되고. 다음 야간 대학원 등록금, 뭐 본인밖에 없다라고 했잖아. 부양가족 없으니까 본인 대학원이죠. 그러면 교육비에 대학원 600만 원. 다음 실업보정용 안경 구입 50만 원. 본인 카드 결제했는데 카드에 의료비 지출액 포함. 그러면 뭐 신경 쓰지 말고 50만 원 되고 질병치료비 되고, 그래서 500만 원. 의료비에 가서 본인 거에 500만 원. 다음 신용카드 1170, 직불카드 153만 원, 현금 영수증 120만 원. 본인 거고 특이점 없으니까 신용카드에서 1170만 원, 직불카드에 153만 원, 현금 영수증 120만 원. 이거 공 하나 빠졌네. 1170만 원. 그럼 다음 월세. 자, 이 사람은 월세세 공제 대상이 되죠. 그래서 월세주택 임차로 가서 김민수 임대인이 4705311535 487. 아이고, 임대인에다 써줬어. 유형은 오피스텔이고,
면적은 55제곱미터, 서울 관악구 관악로 155.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날 연간 월세액이 600만 원이고, 다음 퇴직연금도 연금저축 등 탭에 가서, 자, 여기 1번 퇴직연금 우리은행 증권 계좌번호 120만 원. 이렇게 하면, 자, 이 사람 것도 끝났네요. 그렇죠? 자,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한정적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가지고 구분하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봤을 때 이걸 다 외워야 돼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가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죠. 그죠? 정말 놀라운 건 설날 한번 지나보세요. 그럼 까먹을 수도 있어요. 설날에 고향 가지도 않았는데 까먹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얘를 까먹기 전에만 주기적으로 우리가 기출 문제 풀고 하면서 하면 얘는 안 까먹으니까, 우리 오늘 정도까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했던 거 정리하시면 뭐 큰 문제 없을 거예요.